2025년에는 우리 시장이 기회의 시장이 될 수가 있다. 개정이 된다고 해서 그게 바뀌겠습니까? 금방 잘 안 바뀌어요. 네.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시끄러워질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빈집이잖아요. 그렇죠. 금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도 작게 지금 컨센서스로 잡혀 있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는 다시 재역전되는 걸로 이렇게 컨센서스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자. 그리고 지금 변화의 시기에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2,900, 3,000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요. 이게 언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준비하신 내용 자체가 어떤 시장의 기회와 위기라고 지어주셨던데 네. 특별히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부터 좀 들어보죠. 저는 계속 지금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장이 2,400 거기 언저리에서 아주 힘이 없을 때부터 네. 얘기를 한 게 25년은 또 다른 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고 네.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특히 한국 시장에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사실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25년은 24년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한 2월 빠르면 초순 중하순부터는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2월 3일 날 이재용 회장 재판 1심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사주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한국 시장은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더 내려갈 데가 없을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때도 네. 제가 와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한국 시장은 다행히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2650선을 지나서 더 올라갔었죠. 그래서 네. 최근에 뭐 2월 말일자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했는지 어쨌든 그날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더해가지고 3조 이상을 갖다가 팔고 나가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내려와서 다시 이제 3월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실 때 외국인들이 다시 오늘 뭐 4천억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4천억을 판 거는 사실은 현물이죠. 네. 현물 쪽에서는 계속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는데 현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장을 가지고 노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근데 선물 시장에서도 지난번에 2,670 올라갈 때는 현물하고 선물을 같이 막 냅다 샀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현명하게 대처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개인들이었어요. 개인들의 집단지성이 총 발휘가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막 사재 끼는데 걷다가 다 차익 실현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되게 머리가 좋았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삼성전자 8만 5천 원 넘어가고 9만 원 간다 했을 때 외국인들이 막 샀잖아요. 네네. 거기서 개인들이 다 팔았어요. 그럼 개인들은 삼성전자 어디서 샀죠? 5만 원 초반, 중반 여기서 다 샀잖아요. 네. 이번에도 올라갈 때 거기서 개인들이 신용으로 샀던 거든지 뭐 개인들이 많이 그동안 힘들어서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외국인한테 다 퍼주고 이렇게 퍼졌다고요. 자사주한테 퍼주고. 예. 그렇게 이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최근에 2월 말에 조금 밀렸고 최근에 미국 시장도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제가 볼 땐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이고 금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내주까지도 조금 볼 수도 있는 건데 상법 개정 관련된 얘기가 지금 목요일 얘기가 있잖아요. 13일. 예. 저는 상당히 이번에 안 되더라도 뭐 다음이라도 저는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상속세법 관련된 것도 지금 같이 워딩들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도. 예. 그래서 이거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말들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거의 그 선물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희망을 걸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억제해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드디어 없어지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수가 있다. 금년부터 먼저 반영되면 이제 원년이 되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상법 개정했다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년부터 이제 되는데 그렇지만은 시장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제가 이전까지 말씀드린 좋은 면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시장이 기회의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리스크, 위험의 시장이라고 하면은 위험적인 요소도 뭔가 있겠죠. 저는 우리 시장에서의 위험적인 요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잠자기 전에 뭐 하고 자죠? 미국 시장 개장하는 거 네, 보고 네. 자죠. 예. 떨어지고 나면 아주 그렇죠. 야 이상하잖아요. 네. 잠도 잘 안 오고 자다가 계속 깨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고공행진할 때 우리 시장이 못 따라갔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은 또 그나마 또 같이 떨어질까 봐 이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뭐 어쨌든 작년에 뭐 S&P는 20% 초반대 그리고 나스닥은 20% 후반대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에는 어쨌든 작년에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조금 되새김질이라고 할까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급격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상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뭐 이런 식의 좁은 박스 레인지가 이어질 수가 있다. 근데 내려갈 때는 우리 시장도 같이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있지만은 그런 리스크 요인만 빼면 우리 시장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지금 밸류에이션 선상이 여전히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26년은 24년하고는 다른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확실히 올해 들어서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제 미국보다는 우리 증시에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고 대표님께서도 역시 비슷한 의견을 주신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현물 시장에서는 계속 팔고 있긴 한데 또 2월 중순부터 선물 기준으로 보면 또 순매수로 돌아서기도 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선물 플레이로 당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일 변동성에 대해서는 뭐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그게 밸류가 됐든 아니면 상대적인 강세의 체력이 됐든 간에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얘기를 그래서 해볼 텐데 상법 개정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치권에서 이제 13일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물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움직임 자체는 좋은데 이 상법 개정이란 게 체질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라 사실 되게 긴 시계열로 봐야 되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개정이 된다고 해서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금방 잘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찰적 기간은 어쩔 수 없이 뭐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장님이나 아니면 경영하던 임원들이 그 다음 날로 상법에 따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뭔가 중요한 또 이슈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때마다 한 발짝씩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일단 큰 틀을 갖다가 바꿔놓고 나면은 거기에서 조금 이제 뭐랄까요. 강제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전에서 보여줬던 그 회사 측의 마음대로 결정해서 마음대로 가는 네. 이런 거에서는 일방적인 독주는 이제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마찰적 기간은 필수 불가결이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점차적으로 지금 최근 몇 년에는 그런 상법 개정 없이도 일부 회사들은 행동주의 펀드나 아니면 큰 펀드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아니면 경영권 분쟁이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배당 성향도 높아지고 네. 배당 수익률도 높아지고 가버넌스도 많이 좋아지고 이런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잖아요. 안 나온 건 실제로 아니거든요. 주가도 같이 네, 올라줬죠. 주가도 계속 올라주고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회사들이 대다수잖아요. 예, 여전히. 그래서 뭐 나라에서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간 거는 뭐그 은행 중에서도 뭐 밸류하고 관련이 많은 뭐 네. 관치금융의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이 주로 많이 움직였고 기타 회사들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한 그룹들은 몇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시끄러워질 거예요. 시끄러워지면은 지금 뭐 테슬라도 보면은 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예. 판매가 급감하는 것도 급감하는 건데
정부 효율부 장관 들어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쪽에만 신경 쓰고 또 그쪽에서도 마찰이 좀 많다고 지금 보여지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 경영에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상태. 그리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가 옛날에는 아주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브랜드 가지고 조롱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전 그 투자자를 다 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니까요. 앞으로는. 지금도 최근에도 지지난주인가요? 또 한 그룹이 또 그런 일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할 거다. 다만 빨리 바꾸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씀하신 그 지난주에 모 그룹의 회장의 워딩은 저도 네. 깜짝 놀랐는데 저는 뭐 이 금융 시장에 들어와서 30년이 넘게 있는데 예. 그런 워딩은 저는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것도 이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말씀하신 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상법 개정 같은 경우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고 부침도 있을 텐데 제가 이 상법 개정으로 밑밥을 깐 이유는 상법 개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직접적인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러글링도 많을 텐데 당장의 주식시장에서 수급적으로 더 임팩트 있게 영향을 줄 게 당장의 공매도 재개다 보니까 네. 야, 그러면 이건 리스크 아니야? 그런데 체질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는 증시라고 여겨지고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건가? 여러 가지 갈래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선물로 네.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많이 하죠. 예. 선물 시장의 거의 75에서 80%를 외국인들이 다 좌지우지해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이제 가서 이제 선물 플레이로 이제 해지를 하고 있는 셈인데 공매도가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재개를 한다 이렇게 치면은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섹터나 테마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방산도 거기에 속할 것 같고 조선도 해당할 것 같고 2차 전지도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조금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뭐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막 뛰어 올란 이런 종목이나 업종들은 공매에 주된 타겟이 될 수가 있다라는 예. 거예요. 근데 공매가 되면 우리 시장이 부서지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공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해지예요. 예. 그리고 네이키드 숏이 아니에요.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숏을 치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다른 걸 롱 쪽에 포지션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올라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뭐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을 팔았다고 쳐요. 그럼 100억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롱 쪽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빠져나가는 요인보다는 더 두툼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그렇죠. 될 수가 있고 지금 비효율적으로 가 있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쪽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예.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 뭐 그게 통과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고 했을 때 최근에 좀 방어적인 쪽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음식료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뭐 그쵸. 가격 올리면서 글로 쭉 들어가고 있고 지주사도 많이 네. 들어가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 너무 비싼 데에서 좀 팔고 다 팔지는 않겠죠. 일부씩 팔면서 줄이고 좀 저평가된 데서 사고 그래서 매일 조금 해가지고 시간으로 버는 게 그 롱숏 헤지펀드의 전략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버는 게 아니고 시간으로 두고 고평가가 좀 내려갈 시간을 좀 사야 되는 거고 저평가가 올라갈 시간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시간을 사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 롱숏을 뭐 그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을 다시 꽝 뭐 2,000원 밑으로 밀고 내려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더 저평가된 쪽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 특기가 출연자 반대 입장에서 예. 반대쪽에서 질문 드리는 거라 저도 한국 증시가 좋을 것 같고 좋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상법 개정이나 공매도 이런 제도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방송 때는 이익 얘기는 사실 잘 안 합니다.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다들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이익 모멘텀이 엄청 업그레이드 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갸우뚱한 분위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제도적인 환경 개선으로 증시가 올라간다에는 뭔가 반쪽이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어서요. 그 이익 개념으로 얘기하면 쉽게 보면 ROE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금년에 9.1% 정도
보고 있어요. 네. 작년보다 좋은 거예요. 작년 뭐 7, 8% 네. 수준이었으니까 내년에 9.9% 정도 나옵니다. 이 모멘텀이 더 올라가요. 그 숫자가 어디서 올라오게요? 삼성전자가 26년에 이익이 주나요? 25년도보다 지금 올라가는 숫자로 컨센서스로 잡혀 있고 예. SK 하이닉스조차도 금년도도 많이 이익 난다고 하지만은 예. 내년도도 일부 애널리스트는 뭐 내년 이익이 좀 감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내년 역시도 올라가는 이 영업이익 흐름을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ROE라는 걸 딱 보면은 우리가 9% 후반, 10%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때는 적정 페어 PBR은요 1.0배 근처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ROE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그대로여도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최근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최근에 삼성전자 많이 갔다가 계속 매도하잖아요. 팔았잖아요. 네. 외국인 지분율이 줄었을까요? 높아졌을까요? 줄었을 것 같은데. 높아졌습니다. 왜죠? 자사주 소각했잖아요. 음. 자사주 소각하면 ROE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ROE라는 게 제일 가장 한 줄로 딱 봤을 때 그 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거든요. 그래서 예. ROE가 올라간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더 많이 한다라고 치면 외국도 보세요. 가서 자사주 매입 소각하니까 계속 주가 올라가잖아요. 애플 같은 예. 것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가 주가를 올리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지난번에 그렇게 사고친 그룹들 공교롭게도 그런 그룹이네. D그룹, L그룹 이런 그룹들이 네. 자사주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주주들이 가서 맨날 그 소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소각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어느 순간에 소각을 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ROE 어떻게 될까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계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지난번에 자사주 매입을 3조 한 거 중에 2조 5천 정도를 소각을 하겠다. 저는 잘한 거라고 보고 매년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3 플러스 7조 해가지고 10조가량을 지금 프로그램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시장에. 매달 1조씩 사야 돼요. 그럼 매일 500억씩 자사주를 사야 돼요. 네. 지금 기타 법인 보면 삼성전자 매일 한 100만 주 이상 살 맞아요. 겁니다. 500억씩 사는 거예요. 또 지금 누가 사고 있죠? 연기금이 맞습니다.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연기금이 2월 2670선까지 쫙 가니까 그때 손을 한번 뺐다가 3월 초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연기금도 매일 한 300억에서 500억씩 계속 들어와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매일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어쨌든 매수 여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나가는 건데 오늘같이 4천억을 팔아도 시장이 크게 안 밀리잖아요. 네. 왜? 선물에서 2천억 넘게 또 사줬고 자사주 플러스 연기금에서 1000억 정도 이렇게 거들어 주니까 그렇게 받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리스크를 줄이는 거 그리고 그걸 더 좋게 하는 거는 계속 그런 시장의 압력에 회사들이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그거를 강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좋은 거죠. 확실히 대표님께서 보시는 2025년 한국 증시에 그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밸류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거기에 따라서 그 모멘텀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실제로 체력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요 1, 2, 3월 사이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잘 나가던 미국이 갑자기 2025년 해피 뉴 이어 됐다고 이렇게 지지부진한가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그런 거는 금방 답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주 잘 나가던 미국. 너무 잘 나가서 너무 잘 나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P가 한 23% 작년에 올랐고 나스닥이 28% 정도 올랐는데 예.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금년에 와서는 좀 달라졌잖아요. 지금 제가 이어투데이스로 가져왔는데 금년에는 조금 이렇게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뭐 완전히 반대로 지금 작년에 너무 얻어맞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거에 한 5분의 1 정도는 이제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그 금년에는
그런 미국과는 좀 다른 행보가 될 거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제가 차트 하나 볼까요? 미국 빅테크들 위주로 제가 이제 PER 차트를 이렇게 좀 구해봤는데 네. 제일 위에 파란 게 지금 글자는 안 보입니다만 저게 마이크론입니다. 네. 마이크론 12배 정도 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오면 엔비디아가 저게 33, 34 막 여기까지 갔다가 최근에 네. 주가가 얻어맞아가지고 포워드 PER이 25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차트만 보는 분들은 야 이거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저는 오히려 야 25배면 이제는 뭐 살만한데 이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합니다. 네. 근데 저 밑에 거 보실래요? 저 밑에 보라색으로 된 게 글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네, 저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0대에 있었어요. 네. 130배면은 그때 당시에 빅테크들의 평균 포워드 PER이 30배가 약간 넘어갔었어요. 예. 그러면 4배, 5배 높은 가격이었어요. 근데 전기차는 안 팔린다는 얘기들은 다들 하고 있고 그런데 FSD에 가서 이제 기대감이 있고 네. 뭐 로보틱스 관련돼서 그렇죠. 기대감이 있고 해서 계속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됐던 건데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론 머스크 경영자 오너 리스크가 지금 계속 주가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7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여기서부터도 더 하방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돈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익을 많이 벌어내야 되는데 독일에서도 계속 지금 잘 나가다가 1월, 2월 급감하잖아요. 판매량이. 예. 중국에서도 뒤집어졌잖아요. 작년부터 뒤집어졌고 금년에 더 이제 격차가 네.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지금 정부 효율부가 가지고 그거 일을 한다고 바빠가지고 뭐 이쪽 신경 못 쓰는 것 같고 그거에서 사람들이 공무원들 많이 자르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소리를 여기저기서 듣게 되고 그러니까 브랜드가 밸류가 안 좋아지잖아요. 예. 이제까지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좀 프론티어 앞에 나가서 나 테슬라 사는 사람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얼리어답터 느낌도 나고. 테슬라는 그런 뭔가 상징적인 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델도 체인지가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고 예전 모델이나 지금 모델 뭐 별 차이가 있나요? 내적으로 많이 좀 바뀐 거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97배 저 정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이유가 내려간다고 하면 미국 시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국은 밑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 팔란티어 같은 것도 지금 152배입니다. 네. 저게 생긴 게 뭐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5년, 10년 전에 생긴 회사가 아니라고요. 오래된 회사예요. 네. 물론 AI의 모멘텀으로 막 올라갔고 거기에 이제 나 떨어지면 안 된다. 나도 같이 여기 동참하고 싶어. 이런 이제 심리들이 다 여기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저기까지 올라갔는데 과연 저게 견딜 수가 있을까? 제가 이제 삼성증권 과거에 2000년 초반에 이제 닷컴 버블 할 때 코스닥 팀장을 했었는데 네. 그때들 주가 밸류에이션들이 다 이랬어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 제가 리포트를 그때 써가지고 그때 상당히 히트를 쳤었는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렇게 너무 고공권에 있는 밸류에이션들은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자들이 판다는 얘기들이 테슬라도 있고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뭐 내부에서 파는데 왜 외부에서 사줄까요? 그거를 그 비싼 가격에.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미국 시장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간 거에 지금 반작용으로 네. 내려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막 망가지는 거를 트럼프가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밑에 레인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지표들이 다 지금 바닥권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여기서 10%나 밀렸는데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좀 우려를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좀 좁은 박스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이 buy and hold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이런 전략이 안 먹힐 수 있는 25년이 미국 시장은 해당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뭐 팔란티어 얘기도 해주셨지만 팔란티어, 아이온큐 뭐 더불어서 테슬라까지는 약간
약간 번외인 것 같고, 근데 앞에서 얘기하시다가 잠깐 지나갔던 게 엔비디아 25배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라고 저는 얘기를 사겠어요. 해주셨는데 실제로 미국이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기술주에 대한 가격 메리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뭐 이익도 늘어나고 투자도 계속 뭐 발표 나고 있고, 현 시점에서 미국 기술주들은 그럼 이제 다시 담아도 될 시점이라고 그걸 평가하십니까? 다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개별 주식에 있어서 충분히 성장 모멘텀도 있는데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빠진, 무차별적으로 빠진 이런 회사들은 넣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일 위에 저 파란 그 바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게 마이크론이거든요. 마이크론. 저 마이크론은 사든지 안 사든지 간에 좀 연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사점이 엄청 세거든요. 네. 저 마이크론이라는 게 사업 구조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랑 거의 유사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은 더 밑에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를 커버하는 회사가 미국에 32개 증권사가 있어요. 그 증권사들이 금년에 컨센서스를 한 거를 제가 숫자를 보니까 금년에 작년보다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내년에도 금년보다 증액하는 걸로 잡아놨어요. 감익이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보면은 내년에 뭐 감익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옆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32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마이크론의 영업이익 실적을 내년에도 금년도보다 20-30%더 올라가는 거를 잡아놨는데 우리가 왜 SK 하이닉스 26년 영업이익을 걱정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작년에 뭐랄까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답답함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해 SK 하이닉스니까 못 갔을 당시에 야, 사업 구조도 비슷하고 우리보다 점유율도 적은데 왜 마이크론은 PER을 이 정도 받고 SK 미국에 하이닉스는 왜 있다고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럼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을 몰아줄 수 있다. 그런 게 좀 반영이 돼 있죠. 네. 그래서 금년에 증가하는 모멘텀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증가율은 셉니다. 네. 그러나 내년에 가서는 같이 똑같아져요. 그렇죠. 네. 증가율 자체가.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쫄아가지고 먼저 겁먹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을 볼 때는 저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도 괜찮지만 네. 저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주식을 바라보는 이런 거로도 괜찮아요. 최근에 보면 시티증권에서 윈터 이스 카밍이 아니고 스프링 이스 카밍이라는 리포트를 냈잖아요. 네. 목표 주가 35만 원짜리로 제가 볼 때 제일 위쪽에 있는 회사 같은데 그런 회사도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숫자들을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래요. 그 세 개 회사의 뭐 미세하나마 금년 영업이익, 내년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쫄 건 없다. 그리고 지금 미국 회사들 포워드 PR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더 낮아지겠습니까? 마이크론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사점이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과 미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싹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서 섹터별로도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이슈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혹시 섹터에서 좀 여기는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 공매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기한 게 공매 위험에서 너무 쫄지 말자. 그 대신 그 돈으로 딴 쪽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역시 약간 빈집. 이게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빈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역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고, 삼성전자가 금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조금 감익하는 걸로 이렇게 컨센서스는 잡혀 있습니다만은 네. 26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금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도 작게 지금 컨센서스로 잡혀 있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는 다시 재역전되는 걸로 이렇게 컨센서스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빈집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지성이 아주 여실히 잘 지금 반영되고 있는 주식인데 삼성전자를 꼭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SK 하이닉스 아까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중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 삼성전자 쪽으로 붙어야 돼, 하이닉스 쪽으로 붙어야 돼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관리하는 차트를 좀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예. 수익률 비교를 제가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 한 10개를 제가 시가총액 가중평균을 해봤고 삼성전자 쪽은 한 13개 밸류체인에 있는 선상에 있는 회사들을 했는데 같이 가더라고요. 한 지금 거의 이제 1년짜리를 보니까 어떤 때는 하이닉스 잘 나갈 때 하이닉스 밸류체인들이 잘 나가다가 어떤 때는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조금 잘 나가더니 이번에 같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제목이 삼전대 SK 하이닉스로 돼 있어서 둘이 수익률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날 리는 없는 데가 아니라 밸류체인들 모아봤더니 회사들 10개하고 13개를 제가 모아서 시총으로 가중평균해가지고 한번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같이 가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고르신 종목이 혹시라도 이제 HBM 관련되는 IT 종목들이 있으면 자기께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자료. 전 처음 보는 자료이기도 이거 전국에 이거 저밖에 없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또 새롭네요. 예, 새로운 뷰고. 그래서 이제 저는 HBM 아까 뭐 마이크론 얘기하면서 SK 하이닉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HBM 관련돼서 또 그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게 뭐예요? 저는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빅테크들 내려오고 엔비디아 내려오니까 하이닉스 내려가고 하이닉스 내려가니까 같이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선상에서 저는 전력 인프라도 최근에 좀 먼저 밀려 내려온 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기미가 있으면 같이 반등할 그 선두주자권 거기에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했을 때는 최근에 많이 왔던 거 좀 때리고 이쪽을 조금 보강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방산이나 이쪽 조선 이런 쪽보다 여기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요.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갭만 서로 키 맞추기만 한다 그 생각만 해도 시간으로 먹고 들어가면 그냥 편안하게 수익이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롱숏 전략에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하나만 더 긍정적인 쪽으로 보면은 최근에 뭐 LNG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수상하잖아요. 한번 올랐다가 뭐 오늘은 조금 이제 조정 일부는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쪽에서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원전 뭐 이런 쪽이 아니고 LNG에 한해서 조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분율 제가 외국인 지분율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중에서도 일부 이제 가스 발전이 있으니까 거기 넣고 제일 밑에 있는 뭐 S&T 에너지 같은 이런 회사들도 같이 좀 곁들여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거는 언더오운이거든요. 아직 빈집이라는 얘기죠. 그 외국인들이 좀 몰라서 덜 산 이런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뭐 중국 관련주는 그냥 그때그때 그 뉴스에 좀 맞춰가지고 모멘텀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철강 왼쪽하고 오른쪽은 좀 달라가지고 제가 차트를 좀 구분해서 가져왔는데 왼쪽에 있는 철강 쪽은 구조조정 같은 게 나오잖아요. 스토리가. 그거는 장기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경기 부양한다. 그것만 가지고 주가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뭐 철강 캐파를 줄인다. 그거는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성 있는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중국 관련돼서 뉴스가 나온다 해도 그런 뉴스냐 아니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볼 때는 철강이 그나마 이쪽 석유화학 이쪽보다는 좀 나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옛날에 중국 관련주 하면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런 종목군들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분들은 이런 패시브 그러니까 ETF 쪽으로 중국 투자를 요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악개미가 아니라 중학개미라고 중학개미 엄청 많아졌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이제 엔터주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엔터주들도 오늘 보면 또 뭐 좀 조정받고 오늘은 좀 조정받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가 있을 때 움직이긴 하는데 누가 먼저 제일 빨리 뛰어갈 수 있느냐. 빨리 이렇게 단거리 스프린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쫓아다닐 수 있는데 장거리에 능하고 단거리에 약한 분들은
저는 조금 말리고 싶은 그런 거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뭐 화장품도 있습니다만은 저기에서는 뭐 FNF 정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다른 것들은 뭐 여전히 밸류에이션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관련주 요 정도까지는 저는 뭐 그나마 외국인들이 뭐 사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돌아올 때 4월부터는 조금 뭐 대체적으로 빈집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쪽으로 좀 사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 관련주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앞에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나름 좀 기대도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만은 좀 걱정도 되실 것 같아서 방산이랑 조선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방산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ETF든 직접 투자든 워낙 많이 하고 계시고 조선도 약간 뭐 조정은 받았다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뭐 다시 돌아가자면 또 공매도도 앞두고 있다면 아까 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타깃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방산이랑 조선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방산하고 조선 둘 중에는 저는 방산을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에요. 조선보다는. 네. 조선은 최근에 보면은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거에 기초 체력에 비해서 한 3배 이상으로 오른 회사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보면 힌트를 세게 주면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중국 아니라고 치면 우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달렸던 건데, 근데 너무 좀 많이 달린 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시장이 커지는 건 참 좋은 일이나 도크를 뭐 그 다음날 딱 큰 도크를 하나씩 팍팍 쳐가지고 컨트롤 막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백로그만 쌓일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너무 앞서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는 방산 쪽은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트럼프가 유럽 쪽 보고 알아서 니들이 지켜라. 나토 우리 탈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일부는 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GDP에 뭐 2% 하든가 3%를 올리면 퍼센트로 보면 50%를 군비 증강을 해야 되잖아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진입한 시장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진짜 돈 많이 쓰는 데는 진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쪽으로 톱다운으로 봤을 때 그쪽에 이쪽에 예산 버짓을 많이 올려야 돼. 이거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진입은 못해 있어요. 예. 간 거는 이제 폴란드나 뭐 로마니아나 그 옆에 있는 나라들 이제 일부 좀 간 그거는 있는데, 그래서 너무 기대를 뭐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우리나라 방산의 장점이 상당히 강하죠. 가성비. 가격 가성비 좋고 빨리 납기해주고 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갈라진 지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우리는 거의 실전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다 장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즉시 전력감의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싸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선진 시장, 그 유럽 서구 유럽 쪽으로 페네트레이션 진입은 좀 안 돼 있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수가 있겠다. 가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고, 급하게 이거를 갖다가 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특별한 시기의 특수 그거 아닌다면 천천히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장점으로 생각했던 게 조금 뭐 이거 뭐 천천히 사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온 게 저는 조금 부담은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방산하고 조선하고 둘 가지고만 롱숏 하라고 하면 저는 방산론 뭐 조선 숏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 뭐 조선 다 숏 아마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유,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뭐 대표님 자주 모실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40분이나 가긴 했습니다만은 총평으로 투자 전략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자, 그리고 지금 변화의 시기에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변화의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면은 금년에 우리 시장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장이 좀 상승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가면서 제가 우리 기업들의 체력,
기초 체력 ROE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면 우리가 포워드 PBR로 봤을 때 1.0배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네. 그거를 지수로 환산하면은 2,900, 3,000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하면 매년 거기서 어느 정도 기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매년 3%씩만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배당으로 2, 3%씩만 해도 매년 5, 6%씩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은행 이자보다 좋잖아요. 그런 시장이 지금 열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인버스 ETF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다. 롱마인드로 좀 바꾸시는 게 힘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버스는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해지할 때만 좀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드리면서 25년에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더 키우면서 우리 시장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